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2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영상 일지를 이번에는 이모지콘을 이용해서 영상 일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 주제는 불효자는 웁니다 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돈 걱정이지만 부모님에게 대한 저의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 말을 했었지만은 막상 정작 사람이 돈이 없고 위축되고 좀 많이 숙연해지다 보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나 스스로가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가 아닌 불효를 저지르는 불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어머님한테 불효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전에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게 뭐냐, 봄이나 가을이 돌아오면 여러분 가장 무섭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이나 아니면 지인들 쪽에서 청첩장이 날라올 때입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지인 중에서 그 산악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장남인가 되는 사람이, 장남뻘 되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날라온 거였어요. 하긴 그거 받아보시고 한 며칠 전부터가 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자꾸 멍하니 다른 것을 시선을 처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토요일쯤 다가올 때쯤에, 금요일이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해서 돈을 붙여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은행이 돈을 넣으려면은 기계 판넬 안에서 하잖아요. 이제 수기명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감성으로, 그러니까 수기명으로 써서 이렇게 돈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또 요즘 코로나가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결혼식장을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엔 돈만 붙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동생 쌍둥이 조카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 친구분께서도 어머님한테 내쯤 전화를 하셔서 자기 문자 봤냐고, 자기 아들이 장남인데 올해 결혼하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 결혼식장 오지 않겠냐고 해서, 어머님이 솔직히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코로나 핑계일 수도 있고 쌍둥이 조카들 보는 핑계도 있겠지만은, 어머님이 자기 아들도 장남이고 올해 나이가 결혼 시기를 거의 놓치다시피 한 44살 먹은 녀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결혼도 아직도 못했는데 자기 자식 결혼 축하하러 오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그래도 은행 가가지고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서 계좌번호와 어머니 지인분 성함을 쓰고 결혼 축의금을 붙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많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살아생전에 한 4,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창 아버지 지인분들한테서 청첩장이 계속 잘 날라올 때였어요. 특히 봄이나 가을이 되면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저한테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돈 좀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너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막 승질 부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솔직히 철이 없었죠. 4, 5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제가 그때 한 번에 쓴소리로 못을 박은 적이 있었어요. 가슴에 아마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저 돈 없어요. 저 편의점 알바 주제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여자랑 결혼해서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아버지한테 누는 이야기 하는 거지만요, 다음에 청첩장 오고 그러면요,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당도직입적으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좀 서운하게 했던 아주 막심한 녀석이 되었죠. 결국 2019년도에 아버지가 10월쯤 신장 투석 9개월여 만에 심신이 좀 약해지시면서 점점 이제 체력을 다하면서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요. 부모님한테 특히나도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가지셔서 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는 누가 막 딱 봤을 때 아유 너 부모한테 되게 잘하구나, 너 되게 효성 있구나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건 남의 눈에 비쳤을 때예요. 내가 관점에 봤을 때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요, 그게 진짜 효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불효자가 되었고요. 심지어 지금 저희 어머님한테도 제가 불효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두 번째 사례는 어제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동네 장이동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을 함께 갔었어요. 오후 4시나 4시 반쯤이에요. 왜 따라갔냐? 나이 44살 먹고 왜 따라갔냐? 어머님께서 그러더라고요. 2월 25일이 보름날이래요. 오곡밥에다가 나물 먹는. 그래서 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깨랑 손 짐을 들어드릴 겸 해서 따라갔는데, 가는 길에 어머님이 옛날에 옷 공장, 원단 공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갔다 올라오는 길에 그 근처 일부분 중간 지점에 어머님이 일했던 공장 사장님이 사는 집이 있어요. 올라가다 마주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나이 올해 44이에요. 근데 부모의 지인분들 만나면 대부분 친척들 명절날 가면은 너 결혼했니? 너 무슨 직장 다니니? 무슨 일 하니? 이런 거 물어본 거에 곤욕스럽잖아요. 근데 어머님의 지인을 동네에서 만나면요, 저는 일부러 어머님을 피해서 일부러 쓱 먼저 올라가거나 일부러 따로 와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어머님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지금 백수고 돈도 못 벌고 나이만 처먹고 결혼도 못하고 옷은 꼬질꼬질해. 아주 그냥 좀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랑 한보따리 어깨에다가도 나무를 얹고 한 손에는 이제 오곡 작곡들도 들고 호두와 땅콩을 들고 막 무겁게 이제 그 언덕바지로 올라갈 때쯤에 어머니가 그 지인분들하고 또 이 얘기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에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제가 20대 때 봤을 때는 분명히 꼬마 초등학생인데 지금 29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먼저 걔랑 말을 트고 얘기를 하다가 너 무슨 일 하냐? 엄마가 제일 먼저 또 그 애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컴퓨터 쪽으로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지금 어디 가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님하고 부모님하고 또 외식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 입장에서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한테 인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그쪽 부모님 와도 인사를 하기도 애매해서 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들고 언덕바지 올라가서 한 중간 지점에서 밖에 계단 같은데 거기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는 그 집 부모님들과 그 집 부모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쪽 부모님도 분명히 저를 보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잖아요. 아드님은 뭘 하세요? 결혼을 했어요? 저는 꿀먹은 버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20분인가 10분 넘게 어머님이 그쪽 지인분들, 어머님이 일했었던 공장 사장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얘기를 또 많이 담화를 낸 얘기를 놔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 만치에서 걸어 올라오는데, 제 몸과 마음이 제가 현재 어깨에 메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 나물과 오곡밥, 콩들보다도 제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게 어제였어요. 일요일. 집에 돌아오니까 저녁 6시였어요. 그리고 어제 어머님께서 시금치 된장국을 시금치를 다듬고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주셨는데, 이게 목이 맥혔어요, 여러분. 또 불효를 한 거죠. 남들에게 있어서 내 자식이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나이는 나이대로 처먹고, 나이가 20대거나 30대 초중반도 아니고, 나이 40에 지금 집안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한 번의 불효를 저지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저는요, 여러분, 저는 편의점 알바 일할 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면요, 꼭 월급 받은 그날 한 주에 어머님을 꼭 모시고 뭐 소고기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횟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가끔, 최근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2020년도 작년에 편의점 알바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구직활동, 나라에서 말하는 구직활동에서 돈을 받으면서 좀 겨우겨우 버텨가고 그래도 희망을 얻고 좀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어머님이 힘들고 지칠 때 술친구가 되어드렸고요. 그때 당시에도 어머님을 향해서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요식거리라든지 해가지고 주말마다 꼭 어머님하고 식사를 많이 해서 식사 대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도 없고 점점 통장 잔고는 비어져 가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유튜브 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유튜브도 무조건 시작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자체적으로 있는 구독자 1000명, 채널 시청시간 4000시간이 돼야지만 수익 창출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 그 상황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요즘 잠이 되게 많아졌어요. 뭘 하려고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꿈을 꾸면 항상 요새는 되게 길몽적인 돈 들어올 것 같은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럴 때마다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하러 가곤 했었는데 요즘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돈도 좀 아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가져야 될 것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로또는 또 한 번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거 하나에도 진짜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얘기하다 좀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에게 불효를 할 수밖에 없는 믿었지 못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 또 닥치냐면요, 바로 TV를 통해서요. 그 바보 TV 상자. 가끔요 TV 상자를 통해서 보면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그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생활 능력, 그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방송이 내비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더 속이 찢어져요.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자괴감에 빠져드는 거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거나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외여행하는 가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어머님에게서 너무 비교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부모님들이 학창시절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옆집 철수는, 옆집 영희는 좋은 고등학교 나왔더라, 좋은 학원 다녀서 성적 많이 올랐더더라, 그런 얘기를 항상 비교 대상을 하듯이 오히려 나는 남한테 있어서, 부모님에게 있어서 비교 대상이 돼서 부모님 못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번 2월 한 달 내내요, 저 윤호는 아니죠, 저는 불효자는 울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멍어리져서 울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로또 방송을 할 때 저는 로또 1등이 당첨되면 무엇을 할 거냐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몇 번 제 버킷리스트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저는 로또 1등 당첨 제일 먼저 되면 여러분 뭘 할 거냐면은, 일단 그 더 킹이라는 영화 속에서 말했던 그 주인공이나 유준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검은 정장 수트팔 딱 세우고, 예? 아버지를 만나러 낙골 묘를 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큰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거든요. 오랜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모시고 나서부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돈도 없고 후지구장 모습 차례로 아버지한테 가서 모습 보여드리기 힘드니까요. 두 번째로 어머니 모시고 이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된다 해도 그 전에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두 번째로 할 일은 어머니 모시고 그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아버지랑 결혼을 하셨을 때요, 제주도 한번 못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결혼했을 때
그때 그 시절 때는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1순위였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결혼하시자마자 아버지하고 경주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제주도에 대한 한이 너무 많이 맺히셨어요. 가까운 정보통하는 방송이나 혹은 예능 프로를 보면은 꼭 제주도 놀러가는 가족들 같은 걸 보시면요, 어머님이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나도 죽기 전에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서 갈치구이, 그 갈치조림 혹은 한라산도 한번 밟아봐야 되는데라는 그 푸념을 가끔 떠실 때가 있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인으로 돈 한창 잘 벌 당시만 해도 그 비행기표 해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라도 한번 어머니라도 한번 모셔가 봤어야 되는데, 아버지랑 함께 말이죠.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 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또 1등 당첨되면요, 첫 번째, 아버지를 뵈러 낙골면을 가보고 싶다는 거, 갔다 오는 거. 두 번째,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가보는 거. 제주도 가서요, 그 기자란 그 냄비 위에 지글지글 자글자글 끓는 갈치조림이나 갈치구이를 어머님한테 좀 대접해 드리고요, 어머님을 모시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구멍나는 운동화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약간 시간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옷이며 신발이며 다 구멍나거나 너덜너덜해지고 색이 바래졌는데, 저는 그렇게 입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고장난 아버지 유품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고쳐서요, 그 시계를 차고 어머님을 모시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어머님을 모시고 갔다 오고 싶은 게 이 아들의 꿈이거든요. 그때까지 어머님이 잘 버텨주시고 어머님이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저는요, 어머님한테 솔직히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입니다. 예, 지금 저도 인정합니다. 아들놈이 돼가지고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나이가 있으면요,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봤자 할 줄 아는 거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노가다밖에 없는데, 저 솔직히 노가다 할 만큼 뭐 근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번듯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많이 결여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님한테 불효자가 돼 있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 나대로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있어서 남들에 의해 저는 어머님한테 불효자가 된 상황입니다. 어제 아무튼 시장 갔다 오고 나서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멍울이가 졌어요. 이번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되돌아봤을 때 너무 싫은 날이에요, 여러분. 네? 어머니 지인에서 온 천처장에 결혼한다는 그 아들놈도 장남이었고, 나이도 어찌 저랑 가요보다는 좀 더 어리지만 또 같은 또래일 수도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장남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 여동생은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아버지한테 아이도 안겨줄 수 있을 만큼 이 여동생은 효도를 잘 한 거죠. 어머님도 손주를 봤으니까요. 아들한테서 손주를 봤어야 되는데 여동생한테 손주를 보는 모습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불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지인이나 어머니 가족분들한테서 전화가 오거나 마주쳤을 때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투명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머니를 피해서 그 길을 먼저 올라가거나 지나쳐야 한다는 거죠. 행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옛날에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이 노점상을 하거나 부끄럽게 산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모른 채 하거나 부모를 모른 채 하고 피해 다니는 모습이 있듯이, 저는 오히려 부모님에게서 짐이 되거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기 싫어서 오히려 제가 이제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면요,
어머님과 그리고 내 가족이라 불리는 내 여동생과 울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요 올 3월 달에 2021년 3월쯤 되면 우리 쌍둥이 조카들이 어느덧 유치원을 입학한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촌 보십시오. 머리는 푸석푸석한 머리에 흰머리 잔뜩 있고 옷도 꼬질꼬질하고 운동화는 아직도 구멍나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있고 거의 못 벌고 있고 백수니까요.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은 백수. 로또를 한 지도 어느덧 17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것도 돈이 부족해서 연금 복구는 이제 못하고 있고, 로또도 진짜 일주일에 한 기준점을 봤을 때 괜찮은 꿈 꿨을 때만 그때만 로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부모님한테 진짜 효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한다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신 남들이 봤을 때 너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 너 효도하고 있구나 라는 말 들었을 땐 그건 진짜 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진짜 이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훈계 아니면 꼰대질 거리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한테 진정한 효를 하는 건요 부모님이 무언가 절실히 필요하거나 부모님이 무언가에서 절실히 눈치 백단으로 딱 봤을 때 저런 게 어머님한테 잘해주는 게 효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길을 걷다가도, 어머니의 지인을 만나더라도 선뜻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되듯이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한 거죠. 오늘의 윤호의 영상일지는 제목 주제 그대로 말 그대로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단 이 아들이 번듯한 직장을 구해서 돈 벌 수도 없는 상황인 이 아들이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못해서 손주들을 어머님한테 안겨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도 어머님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로서 어머님한테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남들한테 뭐 좋은 대학은 나올 수도 없었지만은, 대학도 못 갔지만 어머님한테 남들한테 뭐 하나 꿀리지 않을 만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가끔 보면 어머님이 전화 통해서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아들에 대한 그 험담을 감싸주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했을 때가 엊그제가 같았는데, 이제는 어머님께서 이 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속풀이하듯이 그 지인들이나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이 아들로서, 이 자식으로서 참 짐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요, 부모님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로또 1등 당첨되면요, 어머니 진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어머님하고 일평생 평생 진짜 행복하게 드시고 싶으신 건 마음껏 드시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고 싶었었다는 그 제주도 진짜 주마다 매번 가가지고 어머님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여러분, 윤호였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작년에 1, 2년 전쯤에 잃고 나서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많은 걸 못해드렸다는 거, 그리고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제식의 자책감에 지금도 아직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십시오. 진짜 그거는 괜히 불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불효가 될 수 있냐 없냐가 판 갈라지겠지만, 나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잘 하도록 어떻게든 이 고난과 역경, 이 가난이라 불리는 것을 이겨내서요, 어머님한테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언젠간 결혼을 하고 저도 자녀를 두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있어서요, 난 부끄럽지 않고 짐이 되지 않은 그런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싶습니다. 갑자기 또 얘기 또 이러저러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막 새끼들도 새고 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번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겪으면서 느낀 거지만, 너무 속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머님한테 있어서 저는 영락없이 부러졌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빨리 하루 빨리 제 마음대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날이 다가오면요,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아버지 뵈러 낙골면도 한번 갔다 오고, 좀 여유롭게, 좀 돈 걱정 없이 어머니 모시고, 진짜 효자란 말 소리는 듣지는 않더라도 불효자가 되는 정립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진짜. 아무튼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호 이야기는 불효자는 옵니다 편이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자고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한숨 푹푹 쉬시고 힘드시고 남모르게 시선 처리를 뭔가를 하면서 응시하시면서 걱정을 깊은 한숨 쉬실 때 옆에서 술 친구 한번 해드리거나 어머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머님께서 늦은 시간 집에 오셔서 저녁 드라마를 보시거나, 혹은 어머님과의 식사 대접을, 요리를 맛있게 해서 해드릴 때 그때 어머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네, 그게 어머님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전부이기도 하고요. 하루빨리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오면은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님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어머님의 손을 붙잡아 드리고, 앞으로 어머님과 함께 해 나아갈, 저는 솔직히 여러분, 자꾸 마지막 하지만, 저는 솔직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면요, 어머님한테 많은 걸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로서 진짜 어머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잘 지켜드리고요, 꿋꿋하게 내 가정, 내 가족을 잘 보필하고 잘 지켜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주저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뒤 서두가 좀 엉망진창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불효자입니다.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